비참함을 곱씹지 마라. 베르거는 틀림없이 활동적인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훨씬 젊은 사람과 비교해도 경이로운 수준을 달성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과 역동적인 삶을 거쳐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이루기까지 막대한 헌신과 집중력,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성취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그저 구경꾼으로 남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수없이 전진하며 목표에 몰두했던 베르거가 회사를 매각할 때 힘들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43세 회사를 매각하면서 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랬죠.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손을 떼버렸으니까요. 1년 후 가족들의 재산을 잃고 처음으로 18%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집어줬어요. 1981년에는 주식시장이 붕괴했고요. 그 와중에 제 전처가 사업에 성공하면서 저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주부 증후군이 생기더군요. 인정받지 못하고 성취감이 없는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야 했거든요. 2년이 지나자 감정적으로 무너졌고 집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뭔가 도전적이고 영감을 주는 일을 찾아야 했죠. 다음 돌파구가 생길 때까지 2년이 더 걸렸다. 컨설팅 그룹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고 이 기회가 제 인생을 구원에 넣어요. 저는 윌슨 러닝 코퍼레이션에서 설계한 실용적인 코칭 모듈과 대인 관계 기술을 정신없이 연구했어요. 기업주였던 그리고 수석 요리사이자 허드렛일 뿐이었던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서서히 탄탄한 고객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컨설팅에서 자문 영업, 경영 효율성 고위 리더십까지 13개 기술 부문의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갔어요. 4년 후에는 보금자리를 찾았고요. 폭력 있고 독립적인 건설된 일 9명이 하나둘 빠져나가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많은 비즈니스를 일으켰고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어요. 서 달 후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죠. 그대 이혼 전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1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즈니스가 걸린 상태였지만 감정적으로도 제 인생 자체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1982년에는 베르너 에르하르트 에스트 트레이닝 워너 레퍼드 에스트 추리닝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가 우리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평생 실천하지 않았을 일이겠죠. 영화 버킷리스트가 아직 안 나왔을 때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킬리만자로산과 마터오른산을 등정하고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기가 떠올랐어요. 2년 후 모험을 좋아하는 제 아들 폴이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선뜻 승낙했고 1992년에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열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의 위대함을 떠리고 경외심을 느꼈고 겸허한 마음으로 창조주의 섭리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부터 도전을 시작해서 이제 7개 대륙마다 최고령으로 가장 높은 산 정상 에베레스트산 포함 등 등정 기록을 세웠고 킬리만자로산을 4번 등정했어요. 탐험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멀리 환상적인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베르거는 온갖 고난이 닥쳐도 인내할 줄 알았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생 자신을 재창조해야 했다. 최초로 라이프 리이매진 어워드를 수상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베르거는 데이브 맥기니스처럼 진심으로 두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길에 두려움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나아갈 뿐이었다. 등산할 때는 두려움이 그다지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두렵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스스로 못 보게 숨겼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처음에 길든 대로 무의식적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에 띄지 않길 바랐어요. 자해에 시기랄 게 없었죠. 스스로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마음의 상태일 뿐 내 정체성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못 느낄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산에서는 예상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떠올려야 할 질문은 지금 어떻게 할까?
뿐입니다. 항상 다음 상황을 생각해야지 비참함을 곱씹으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른 여러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에서는 이런 강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에 얽힌 상황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성향은 투쟁 아니면 도피예요. 필요하다면 맞대응해서 어떻게든 제가 한 말을 지킵니다. 거울에 대고 한 말이라고 해도요. 살아가는 방식을 정의하라. 태도와 행동, 약속, 베르거가 털어놓는 인생의 우여곡절과 역경, 승리를 들어보면 이런 자질이 빛을 발한다. 이런 성격 덕분에 베르거는 고난을 이겨내고 부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기업가들처럼 베르거에게 성공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성취나 타이틀이 아니었다. 성공을 정의하는 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단순하게 말해서 성공은 몸이 건강하고 삶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즐겁게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일을 할 자유와 이 자유를 뒷받침할 충분한 돈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도 일에서도 성공을 거뒀으니 베르거의 버킷리스트에는 목표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실천가이자 성취가는 끊임없이 이 수평선을 확장한다. 베르거의 다음 목표는 국제 평화기구를 창립하는 것이다. 베르거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세운 기록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 생각의 세계적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갈등을 기꺼이 포용하여 선의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경쟁을 우선시하고 종교적 차이를 살인 면허로 사용하고 막대한 군비 지출로 빈곤이 심해지고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며 서로 먹고 먹히는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지고 미래가 번영하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래 기업가와 모험가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하자. 베르거는 어떤 분야에서도 누구나 크고 작게 성공할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 기업, 사회,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의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리 말하면 살면서 어떤 산에 오르든 중간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의 정신적, 물리적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태도를 외부로 확대하면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내디디는 것이다.